안녕하세요. 아, 너무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 숙명여고 영어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게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좀 걱정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 들어 정말 뭐 학원에서도 온갖 분이 다 저만 만나시면 하시는 말씀이 숙명여고 영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사실요, 저희 숙명여고 영어 시험은요,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근데 왜 못하지? 왜 못할 이유가 또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영어 이제 전문가지만, 제가 딱 기출 시험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 시험지를 딱 봤다. 요즘은 사실 뭐 기출 문제 공개 안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그래도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최근 거 정도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딱 그것만 보면요. 뭐 시험 막 장수 엄청나죠? 그리고 굉장히 막 왠지 이렇게 선택지도 길고 하니까 지문도 길고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 정말 전문가 저 정도 안 되면 이거 애들이 어떻게 풀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도 생각하실 것 같고요. 네, 영어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이거 진짜 애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순명영어 시험을 잘 아시는 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정말요. 물론 시험 범위가 좀 많긴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네. 자, 저는 네, 외대 영어학과 나왔고요. 네, 저는 평생 영어 공부를 했고요. 또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도 사실 한 10년 정도 이상 원래 처음에는 이제 토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수능하고 또 고등 시장에 와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숙명, 은강 이렇게 이제 다원에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명여고 소개를 드리고, 지금 보시다시피요, 저희가요 양이 사실 정말 많긴 많아요. 네.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실까요? 보고 오신 분? 그래서 혹시 좀 겹칠까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저희가 범위가 정말 많은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교과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교과서 별거 아니고요. 보통은 요 독해 지문이요. 한 50지문 정도 안팎이어도 적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시험 범위 양이. 그런데요, 순명 요거는 여기 부교재들이 막 어휘가 또 적은 양도 아니에요. 몇 개 외우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4천 개 이상. 그리고 또 어법 부교재도요. 요것도 양이 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합치면요. 뭐 이거 시험 기간 동안 영어만 공부하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명여고 시험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뭔가요? 그죠? 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잘 짜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막 못 푸는 막 다른 저세상 문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저희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정말 숙명여고 시험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형이요. 매 시험 똑같은 유형이 나와요. 네. 뭐 새로운 유형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매 시험 똑같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유형에 맞춰서 준비하면은 충분히 또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유형을 보시면은 지금 사실 서술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2024학년도에는 객관식만 나왔어요. 네, 서술을 안 냈어요. 그런데도 어려웠죠. 왜요?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서술이 어렵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서술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서술은요. 오히려 부분 점수라도 가져가요. 근데 객관식은요. 그냥 틀려요. 네, 답이 없죠. 그러니까 객관식만 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건 아니고요. 또 요번에는 또 서술 뭐 강화하라 요런 이제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술 냈다가 안 냈다가 냈다가 안 냈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을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서술까지 챙겨서 준비를 하셔야겠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저기 옆 학원 그리고 옆옆 학원 이제 자료들을 좀 보면 네, 사실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네, 한 페이지에 지문을 좀 정리를 한 번에 해주세요. 네, 지문 분석을. 근데 저도 만약에요, 제가 그게 영어가 아니라 아랍어 공부였다. 제가 모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한 지문에 되게 일목요연하게 뭐 요약이 되어 있니? 정리가 되어 있니? 분석이 되어 있니? 이러면서 되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요, 또 보면은 되게 세세해요. 그래서 되게 세세하고 되게 좀 퀄리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좋아 보였으면 저는 그거를 따라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봤으니까 네,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드는 이유. 자,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법이요. 절대로 뭐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애들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네. 분명히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오는데 그냥 아이들이 아직 연습이 덜 돼서 아무리 학원을 보내시고 아무리 공부를 이제 많이 해도 뭔가 연습이 부족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못 찾는 거죠.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라던가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거지 절대 뭐 아주 이 범위를 벗어나서 수능 29번 어법 문제 범위를 벗어나서 뭐 이상한 거 갖다가 막 학교에서 내서 애들이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 한 번도 그런 거 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애들한테 굉장히 세세한 어법 문제, 어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 잘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부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요. 지엽적인 부분이 꽤 있어요. 왜?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아는 거 나오면 자기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리고 그 자료가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라고 생각할까봐 지엽적인 부분도 넣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저희 아까 순명요구 양 엄청 많다고 했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저희 딱 이제 부교재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범위 나오고 그때부터 땅 시작 다 똑같이 페어하게 6, 7주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기간에 내가 아무리 영어 잘해도 그 지엽적인 부분 공부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죠? 정말 쓸데없는 거죠.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이유. 수명 요거는요. 시험 시간이 부족해요. 잘하는 친구들 시간 딱 맞춰서 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희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도 애플 하면은 바로 사과 떠오르시죠. 근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험을 보려면 뭐 수능에 나오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신 때도요. 이 내용이요. 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딱 F처럼 직관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사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 시간에 선택지 안 읽혀요. 선택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한이 길진 않지만 단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진 않아요. 이거 빨리 읽어야 돼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법도 엄청 길거든요. 근데 다 해결책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올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떠올리게 하는 게 숙명 영어의 1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지엽적인 거. 겉보기에 자료가 되게 내가 모르는 것도 들어있고 좋아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나올 만한 거를 오히려 반복해 주는 게 점수에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자, 그리고요. 저도 뭐 여러 번 제가 내신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도 저는 저렇게도 자료를 막 만들어 봐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요. 자, 근데 저도 한 장에 뭐 저희 이제 시험 나오는 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휘 뭐 그다음에 또 뭐 독해 그리고 어법 이런 서술 영작 한데 다 모아두잖아요. 그럼 자료가 어떻게 되냐면요. 겹치고 겹쳐가지고 되게 지저분해요. 애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특히 못하는 애들은요. 잘하는 애들은 뭐 그래도 다 아는 거고 다 들었던 거고 하지만 부족한 친구들은 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딱 분석을 제 거랑 딱 비교해서 해보니까 아니 사실 만약에 그렇게 세세하게 만든다면 방어가 전부 돼야 되잖아요. 어휘도 독해도 어법도 100% 방어가 돼야 되는데 세부적일 거면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문에 지금 어법이 나올 게 10가지가 있다고 예를 들자면요.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10개 중에 5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한 대 다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너무 엉망이 되거든요. 자료가. 10개 다 넣어버리면. 근데 이거요. 이거 너무 인생 걸린 거잖아요. 누구한테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근데 5개를 왜 내 맘대로 빼요? 아유, 수능 29번 어법 문제로 맨날 나오는 것들 중에 5개 왜 빼냐고요. 넣어야죠. 10개 다 넣어야죠. 이상한 뭐 어려운 어법을 넣는 게 아니라 진짜 나올 만한 거 10개는 다 짚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 요구가 양이 정말 많지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 주어진 기간이요. 길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동안 공부 많이 했을까요? 영어? 제발 많이 했길 바래요. 저는. 제발. 왜냐면요. 정말 시험 기간이 어머님들 공부하는 기간 아니에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시험 기간에는 옷만 입히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히는 거예요. 뼈대에 있어야 돼요. 네.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옷만 중간고사 옷 갈아입히고 기말고사 옷 갈아입히고 다시 중간고사 옷 갈아입히고 정말 영어는 그래요.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몰라도. 그래서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부족한 친구들 저는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어딜 내놔도 잘해요. 어느 학원 보내셔도 잘하고요. 누구한테 배워도 잘해요. 여태까지 뼈대 잘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컬러를 입히기도 해요. 근데 좀 부족한 친구들 거기 있거든요. 다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많아요. 학원에 그렇게 보냈는데도 뭔가 안 돼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어법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구문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근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험 기간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실력을 딱 이렇게 올릴 수는 없지만 그 기간에 그래도 시험에 나올 거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10개 나올 거 10개라도 챙겨주는 거. 그게 저희 목표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기출 문제였는데요. 네, 이제 보통 주제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요. 순방여고는 세부 사항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요약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딱 보면요. 내용 요약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표로. 여기 단락별로. 내용 요약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통암기 수명여고 하면 또 통암기 유명하죠. 통암기 해야 돼요. 달달 외워야 돼요. 이러시는데요. 저 영어 전문가 입장으로 달달 외워서 안 돼요. 달달 외워도 1등급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암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수능 지문도 내신 지문도 어떤 지문에든 무조건 2가지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A, B, 빨강, 파랑 이렇게 2개 반대되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이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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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인데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요. 파랑이는 파랑이다라고 설명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파랑이에 대한 설명. 파랑이는 파랑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네 파랑이는 분홍이야. 이렇게 오답을 돼요. 좀 틀린 거죠. 파랑이는 파랑이야. 여기 써져 있는 거 파랑이는 파랑인데 왜 파랑이는 분홍이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요. 글의 방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글은 영어 지문은 항상 방향성을 공부해야 돼요. A, B. 분류하면서 얘는 A, 얘는 B. 이게요. 사실 수능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뭐 그런 거 안 내요. 여기 지금 카페인 80% 함유되어 있게 70% 함유되어 있게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통합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80인지 70인지. 그런 게 아니라요.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서 얘들은 분명히 이 분홍이를 읽었거든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왜였죠? 왜였어? 분홍이도 있었는데 지문에. 근데 파랑이가 분홍이다 하면 자칫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뭔가 골똘하게 그렇게 생각을 그럴 시간 없거든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깝게 자꾸 틀리는. 그러니까 통관기는요,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네. 요 방향성으로 공부해도요, 충분히 세부 내용 다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애들이 시간 아껴서 공부할 수 있게 정말 잘해줄 거예요. 잘 정리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어법도 중요하지만요. 내용이 지금 문제 상당히 많거든요. 어법 문제 만큼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좋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조금 영상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요거 PT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요. 요렇게 제가 이제 해주는데 밑줄이 없어서 어렵거든요. 네, 밑줄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틀려? 근데 아예 문장 전체에서 찾으라 또는 지문 전체에서 찾으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범위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지엽적인 부분 그거 하고 가봤자 나올 거 차라리 한 번 더 보고 가야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야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문장도 나오는데요. 이제 작년엔 안 나왔지만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요걸 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딱 뭘 써야 될지 구문이 떠올라야 돼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find it too difficult라고 해서요. 저희 가목적어 구문이거든요. 이런 게 애들이 이제 떠올릴 수 있느냐는 사실 겨울방학 때 미리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고 조금 부족하면 제가 클리닉을 통해서라도 연습을 이건 매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 전에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매주 시켜도 부족해요. 6주, 7주 동안.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력을 더 올릴 수 있게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문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게 나올 거야라는 거를 알고 간 친구랑 모르고 간 친구는 작성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큰 차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게 제 수업이 이제 돌아가는 방식인데요. 아마 이거 프린트물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긴 할 거예요. 네. 거기 시험 대비 부분 보시면은 더 자세히 있거든요. 보시고 궁금한 거는 또 저한테 질문을